네, 3월 7일 월요일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이번 주 첫 거래일부터 우리 증시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눈에 띄는 게 코스피 지수에서 개인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한번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부각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특히나 이 원전 관련된 노이즈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난 금요일 날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이제 유럽 최대 원전이 이제 파괴됐었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맞아요. 나오면서 다행히 원자력 이제 발전소 자체가 이제 파괴되거나 그 뭐 방사능이 유출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도 아시아 증시, 뭐 글로벌 증시가 동반해서 같이 조정을 좀 받았었고, 오늘도 우크라이나의 이제 국립 원자력 연구소에 미사일이 또 떨어졌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그것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뭐 거의 98 이상까지 솟구치고. 특히나 국제 유가가 배럴당 뭐 130달러를 넘어서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상 이 에너지 가격 급등 그리고 원자재 가격,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우려가 결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생쇼 뭐 김동호 전문가께서 잘 설명해 줬던 것처럼 어찌 보면 이게 경기가 화랑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코스트,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망과 관련된 충격으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경기 하방 압력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입에 담기 상당히 좀 싫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경기는 하방 압력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계속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다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될 때는 조정을 좀 받았었다가 그리고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뭔가 모멘텀이 부각되면 또 기술적인 반등이 들어오는 등락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당분간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주일 전쯤에 우리 국내 증시가 저점을 아주 강하게 만들고 한 내리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가격 조정이 조금 들어오는 거니까 사실상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기술적인 반응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 여전히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저점 대비하면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너무 여러분들이 출렁출렁거리실 필요 없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택과 좀 집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 이슈에 민감한 대형주보다는 개별 모멘텀이 있는 중소형주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편입했던 해성 DS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방금 우리 진한 아나운서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지금 이번 주에는 또 목요일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까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매도가 나왔고 오늘도 지금 거의 1조 5천억 가까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번 주는 코스피 대형주들 쪽으로 매도 압박이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해답을 찾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해성 DS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 오늘 한 4% 이상 지금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오늘 좀 조정인데요. 해성 DS뿐만 아니라 코리아 서키트도 마찬가지 다시 한번 좀 매수 기회를 주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가장 좀 저는 좋은 섹터라고 보여지거든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호황 그리고 스마트폰 이제 출시에 따른 스마트폰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해성 DS도 자리를 보시면은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음봉을 한번 얻어맞고 나서 주가가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요 하방 추세가 이제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5만 원 전후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이슈 그리고 주말에 또 나왔던 이슈가
테슬라의 이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오늘은 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지금 수혜주든 아니든 상관없이 대부분 좀 조정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데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들, 애플카 그리고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이런 모멘텀들이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때는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겹호재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해성 DS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초반대에 좋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목표가 6만 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중기적인 관점으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성 DS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대보 마그네틱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장에서는 또 상승을 했는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전장에 한 1, 2% 정도 올라가다가 맞아요. 추세는 조금 꺾이긴 했지만 단기 파동을 보면 단기 저점이 확실하게 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5만 원짜리에서 확실한 이제 저점을 잡고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까지 거래가 조금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대보 마그네틱도 제가 리뷰해드리는 이유가 테슬라 이슈 때문이에요. 이 회사가 탈철기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전지, 2차 전지 만들 때 가장 좀 핵심적인 또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 애플카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시장에서 분명히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 가격 조정도 뭐 30% 가까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충분히 진행이 된 상태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장기 평을 지금 다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 저항은 상당히 좀 많이 완화가 됐다. 6만 원 한 중후반에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격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런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나름대로 좀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5만 2천 원, 5만 3천 원대에서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분 종목 상담 짧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LX 인터내셔널의 28,000원 10%입니다. 28,000원에 사셨으면은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딱 길목에서 매수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LX 인터내셔널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자원개발 관련주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전쟁과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될 때 수혜가 지금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지금 LX 인터 같은 경우에는 36,000원대 부근에 약간 이제 좀 매물 저항이 분명히 좀 쌓여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 때 매물 저항을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을 36,000원 정도 설정해드리고 그 근처까지 올라가면 차익을 좀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후장에서는 우리 어떤 종목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원샷 원킬 종목 공개 바로 도와주시죠. 네, 제가 준비해온 종목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650원 현재가로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회사는요, 2005년도에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네트워크 이제 접근 제어 솔루션이라든지 정보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개발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눈에 띌 만큼 실적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보안 회사다 보니까 매출의 캐파가 전체적으로 아주 크진 않은데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300억대 매출액을 뛰어넘었고 영업이익도 이제 60억 정도니까 단순 계산해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20%가 넘는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당 120원 현금 배당까지 이제 진행이 좀 될 정도로 실적에 있어서는 작년에 이미 턴어라운드에 좀 성공을 좀 했고 제가 오늘 굳이 이제 이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온 이유가 여전히 지금 지정학적 이슈 때문에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지금 열흘 이상 거의 2주 가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사이버 전쟁에 대한 우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때문에 지금 뭐 유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각종 이제 해커들이 보안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우리나라에 정보 보안과 관련된 협조 요청 또는 그 구조 요청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정도로 사실은 이제 사이버 전쟁이라든지 해킹과 관련된 사고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에서도 지금 아주 좀 중요한 게 미국의 이제 주요 국가 시설이라든지 금융기관들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해커들이 보복성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리스크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안 관련된 섹터에서 주목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니언스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작년 연말에 로그4j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지 이제 운영 체계상의 이제 뭐 버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체 PC가 다 마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도 한번 부각이 좀 되면서 EDR 서비스와 관련된 이제 주목도가 좀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PC 내부를 이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악성 코드를 미리 이제 탐지를 해가지고
PC가 사실 다른 PC로 이제 이 악성 코드를 이제 전파시키는 거를 미연에 이제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안 프로그램을 지니언스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EDR 소프트웨어를 기존에는 한 30-40개 정도 이제 고객사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아주 이제 추가적인 수주들을 많이 하면서 100개가 넘는 이제 고객사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들은 뭐 이런 보안 이슈 외에 작년에 이제 마이데이터라는 게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이 돼가지고 증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금융사 어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다른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계좌들까지 한꺼번에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마이데이터 사업이 더 진행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개인 신용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이제 대출 서비스라든지 신용 평가 서비스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권에 지금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권에서는 정보 보안이라든지 데이터 보안에 대한 강화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도 실적이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올해도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추가적인 이제 수주,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금융기관들 또는 이제 IT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주를 좀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살아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여전히 이제 사이버 보안, 사이버 전쟁에 대한 부분들도 시장에 좀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안 솔루션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지니어스 같은 종목은 뭐 관련된 수혜주로도 주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2,000원 단기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9,400원 정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지니언스였습니다. 목표가 12,000원이고요. 손절가는 9,400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영민한 투자 시작할 때 아까 저 영상 하나가 나갔잖아요. 메타버스 주식 강연회가 있던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업계 최초로 우리 매일경제TV가 SK 이제 이프렌드랑 같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요. 메타버스 이제 실전 주식 투자 강연회라는 거, 우리가 보통 이제 주말에 토요일 날 많은 전문가분들이 온라인 강연회를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프렌드와 매일경제TV가 이제 공동으로 메타버스 주식 강연회라는 걸 하거든요. 네. 참여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의장에 입장을 하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아바타도 이쁘게 좀 꾸미시고 강의장에 들어오셔서 제가 이제 강의하는 걸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샵 2034로 메타버스라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참여하는 방법을 답장 문자로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플리케이션 이프렌드를 다운을 받으셔서 매일경제TV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또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좀 안내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직접 이제 접속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3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진행되는 강연회고, 정말 많은 이벤트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업계에서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경제TV 그리고 저도 따로 여러분들께 많은 선물을 좀 드리려고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사실상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을 하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난 이후에 주식시장 전략에 대한 부분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관심 한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 해드릴 텐데 뭐 시장 분위기 좀 시끄럽다 보니까 이번 주 전체적인 시장 대응 전략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 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